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리포터를 맡은 2018 미스코리아 미 김계령입니다. 저는 지금 압구정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예뻐지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아이템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지방이식입니다. 지방이식이란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추출해서 얼굴에 삽입하는 시술입니다. 지방이식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플랫 아이언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있는 김승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방 이식에 관해서 저는 딱 처음에 들었을 때 궁금했던 점이 지방의 입자가 좀 굵은데 어떻게 이식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이 어떤 덩어리 형태로 네. 새로운 곳에 이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방 자체가 잘게 나누어진 형태로 주사기를 통해서 다른 부위로 이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 이식이나 그런 장기 이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어느 한 부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떤 커다란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주사제 형태, 그러니까 즉 액체나 겔 상태의 형태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지방 이식 후에 뭉침 현상이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방이 뭉치는 거나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은 네. 그 굵은 입자의 지방이 얇은 피부 밑에 들어갔을 때 흔히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 밑이나 눈 위 같은 우리 얼굴 부위에서 가장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부위에 잘게 정제되지 않은 지방이 들어가거나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조그만 미숙함이라고나 해야 될까? 골고루 들어가지 않았을 때 뭉치거나 만져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게 이식되는 지방 이식의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만져지는 거라든가 근데 육안상으로 보았을 때 좀 더 이렇게 불규칙한 표면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훨씬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 세포를 아까 미세하게 잘게 분해해서 이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 세포를 잘게 분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방 그 자체를 아까 분리해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얼굴에 잘 이식이 되도록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 주위, 눈 밑이나 눈의 피부같이 얇은 곳에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뭉친다라든가 그래서 만져지고 육안으로 봤을 때 불규칙한 표면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를 작은 채, 그런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체에 걸러서 지방을 디바이딩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새롭게 개발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지방을 펫필러 혹은 나노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얇은 피부에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채취한 지방을 이식할 부위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과 같은 기구를 두 주사기 사이에 끼워 넣어서 좌우 주사기로 왔다 갔다 시키면서 지방을 잘게 디바이딩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굴에 이식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다른 말로는 펫필러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밑 심술보라고 불리는 그것은 약간 지방이 처진 부분인데 네. 그렇다면 그 윗부분에 이식해서 네,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노화돼서 불룩 튀어나온 지방이 불규칙하게 보이는 경우가 바로 눈밑 심술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덮고 있는 피부를 좀 더 두툼하게 그런 형식으로 막아줘서 심술보가 좀 더 좋아져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눈밑 지방 재배치와 같은 그런 수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펫필러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크서클의 경우에도 그 피부층을 좀 더 두껍게 만듦으로써 까만 걸 네. 안 보이게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얇기 때문에 결국엔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중에 하나가 다크서클인데요. 눈 안쪽 깊숙이 보이는 뭐 정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얇게 비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다크서클입니다. 물론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더 나빠진다는 걸 여러분 쉽게 경험하실 텐데요. 그 다크서클이 생기는 눈 부위 피부에 펫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지방 이식을 위해서 네.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당연히요. 그것도 현대의학의 한 부분이고 그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지방이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지방이식을 할 때 지방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나온 혈소판 농축액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오.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방이 처음 이식했을 때는 이게 우리 몸과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지방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는 게 혈소판 농축액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함께 혈소판 농축액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지방이 잘 생착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이 가능한 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은 게 좋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밀폐된 공간, 밀폐된 기구를 사용해서 지방을 이식하는 것과 그리고 항상 체온에 유지되도록 체온과 같은 온도에 유지되도록 항온성을 지키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 숙련된 기술 그리고 잘 지방을 정제해서 잘 분리해서 잘 주입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혈소판 농축액을 사용하는가, 네, 또 두 번째로 지방을 잘 보관하는가, 네, 세 번째로 의사 선생님의 숙련도를 예,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감히 중요하다고 한번 할 수 있겠죠. 예상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그 세 가지. 맞습니다. 자, 이렇게 김승준 대표 원장님과 함께 지방 이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